안녕하세요. 빵과 과자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 품목 중에서 이제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 변리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리법 이제 중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겨울철이 되게 되면 날이 추우니까 공기가 휘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반죽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반죽통을 따뜻하게 해줘서 휘핑이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중탕을 할 때는 자, 양푼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받아 넣고 가스레인지로 이제 불을 켜줄 거예요. 자, 시험장 가시게 되면 본인 테이블 아래에 다 개인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주는데 처음부터 센 불을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센 불을 하게 되면 이제 계란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 계란이 나중에 익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불은, 자, 물이 어느 정도 기포가 살짝 올라오고 김이 약간 나게 되면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셔야 돼요. 중약불로 줄여주신 이후에 자, 이제 송거풍기를 이용해 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계란을 처음에 풀지 않고 그냥 설탕을 바로 넣게 되면 계란 겉에 있는 막하고 설탕하고 달라붙어서 노란색 결정체가 생겨요. 그거는 중탕을 아무리 잘하고 반죽을 잘 섞어도 마지막까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자, 계란을 깼으면 이 계란을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자, 노른자를 과감하게 터뜨려서, 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엄청나게 휘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방향은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란이 어느 정도 다 풀어졌다 판단이 되시면 그때 이제 설탕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설탕을 전부 다 넣고요. 자, 여기서도 바로 휘핑을 하지 마시고, 휘핑이 아니라 중탕을 하지 마시고 설탕하고 계란을 충분히 섞어주셔야 돼요. 네. 벽에 달라붙어 있거나 하는 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중탕할 때 요 반죽의 온도는 43도 정도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너무 오래 담그면 계란이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뜨거우면 왼손에 장갑을 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해도 되겠다 그러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옮겨서 넣어줍니다. 넣고 돌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오래 돌리게 되면 계란이 익어버립니다. 또 밖에 빼서 또 돌려주셔서 이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색깔을 보시게 되면, 자, 어때요? 좀 밝은 노란색을 띠죠? 자, 밝은 노란색을 띠고 아직까지 점성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네, 점성이 남아있는데 이게 중탕이 다 돼서 43도 정도가 되게 되면 굉장히 어두운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점성이 사라집니다. 그냥 물처럼 주르륵 흘러버려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해주셔서 43도씨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 하다 보니까 43도가 약간 넘었어요. 괜찮습니다. 1, 2도 정도 가지고는 감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요 지금 반죽의 온도 43도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고요. 버터 스펀지 공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25도를 맞춰줘야 돼요. 밀가루까지 다 섞고 마지막에 버터까지 다 섞었을 때 그 온도가 25도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1, 2도 정도 높은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3도가 안 되게 되면 휘핑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따가 기계로 돌릴 건데 기계에 있는 반죽통도 스테인리스 볼이잖아요. 스테인리스니까 겨울에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차갑겠죠. 그래서 만약에 43도가 안 된 반죽을 갖다 넣어버리게 되면 온도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휘핑이 또 잘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죽이 따뜻해야 휘핑이 잘 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공리법이나 변리법 같은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중탕을 충분히 다 시켜줘야 됩니다. 자, 아직 설탕이 안 녹았는데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온도는 알겠는데 설탕이 녹았나 안 녹았나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 눈으로 봐도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설탕이 안 녹은 건지 아니면 계란 거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탕 입자가 안 만져지면 다 녹은 겁니다. 그래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해서 43도 될 때까지
돌려주실 거예요. 예. 이때 가스레인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죽에 들어가는 버터도 있어요. 버터. 자, 여기 버터도 있죠. 이 버터는 이따가 얘가 43도 다 올라가게 되면 불을 끄고 버터를 따뜻한 물 위에 띄워 놓을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버터 중탕할 때까지도 그 앞에 서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기계로 휘핑하고 종이도 재단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터 같은 경우는 이따가 그냥 띄워만 놓고 불을 꺼줄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시간 동안 버터가 녹아버릴 겁니다. 이때 또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버터를 넣게 되면 버터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려요. 최종적으로 반죽 온도가 25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버터를 넣어주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계속 43도 될 때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자, 점점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처음보다 색깔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굉장히 어두운 노란색으로 변했죠. 아까 처음보다는 많이 변했고, 자, 어때요? 지금 보면 점성이 거의 사라져서 물처럼 주르르 흐르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온도를 한번 재볼 거예요. 자, 온도를 재보는데, 자, 온도는 43도 정도 나와야 됩니다. 43도 정도. 자, 약간 높아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랬죠. 자, 지금 보면 43.8, 43.8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자, 뭐라 그랬죠? 불을 끄고, 버터를 그대로 올려서 버터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자, 얘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휘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기계로 와서 거품을 낼 건데요. 자, 거품을 낼 때는, 자, 기계를 올려주시고요. 자, 처음에 기아 1단에서 이제 스위치를 켭니다. 자, 켜고 어느 정도 약간 돌리신 이후에, 자, 스위치 끄고 기아 2단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돌려줍니다. 자, 끄고 이제 3단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4단까지 있는 기계면 4단까지 가셔도 됩니다. 자, 스위치를 꺼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반죽을 보시게 되면 색깔이 그냥 노랗고 기포가 조그만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언제까지 반죽을 돌려줘야 되냐면, 자, 지금보다 굉장히 연한 아이보리색이 돼야 되고, 지금보다 부피가 약 2배 이상 정도 팽창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돌려줄 겁니다. 자, 이제 하시다 보면, 자, 처음 하시거나 약간 긴장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스위치를 한번 꺼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색깔이 굉장히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변해야 되고, 부피가 2배 이상 커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딱 봐도 처음보다 굉장히 연한 아이보리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됐다 그래서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반죽이 거의 반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올라와 줘야 되고, 지금 여기 거품기 사이에 보게 되면 기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거품기를 다시 돌려볼게요. 자, 세웠죠? 저는 거품기가 지나간 자국이 남나요? 안 남나요? 안 남죠? 지나간 자국이 남을 정도 될 때까지 돌려주실 겁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한번 꺼볼게요. 자, 지금 봐보세요. 거품기를 세웠는데 어떻게 돼요? 거품기가 지나갔던 자리가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반죽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는, 자, 자기 검지손가락이 있어요.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에 손톱 정도를 반죽에 넣었다가 들어봅니다. 자, 반죽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이게 점성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반죽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술자가 아니고 우리는 초보자고 이제 시험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죽을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가루를 넣고 섞고 털어줘야 되는데
그때 가루를 너무 많이 섞는다든지 반죽을 너무 많이 섞게 되면 공기가 많이 빠져요. 그걸 감안해서 다 됐다고 판단이 되면 빼지 마시고 약 30초만 더 돌려줄 겁니다. 자, 이제 반죽이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자, 이제 가루를 넣고 털어주듯이 섞어야 되는데, 자, 저는 오늘 초코가 필요해서 이제 시범 보일 때 초코를 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에서 하실 때는 그냥 밀가루만 들어갑니다. 자, 채친 가루를 전부 다 넣어주시고요. 자, 고무주걱을 이용하거든 혹은 손을 이용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빨리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을 이용할 때 손을 하시고, 고무주걱을 이용할 때 고무주걱 하시면 됩니다. 손을 딱 피신 다음에 벽면 테두리에 대시고 밑바닥 가운데까지 들어서 공중에 들어서 털어주듯이 이 동작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싹 훑어주시고요. 밑바닥 가운데 옆에, 밑바닥 가운데 옆에 잘 섞어줘야 됩니다. 자, 생밀가루가 남지 않게끔 부드럽게 잘 섞어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섞였으면, 자, 아까 녹여놨던 버터에다가 반죽의 일부를 넣어줍니다. 대략 한 주먹 정도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 주먹 정도 넣으신 다음에, 자, 고무주걱을 이용해도 되고 혹은 손으로 섞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매끄럽게 될 때까지 섞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반죽의 일부를 덜어서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버터랑 반죽이 잘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잘 안 섞이죠. 안 섞이니까 오래 돌려주게 되겠죠. 자, 오래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던 공기가 다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의 일부를 먼저 희생을 시켜서 반죽하고 버터하고 섞이게 되면 이 반죽은 원래 반죽하고 또 굉장히 잘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죽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빨리 돌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버터하고 반죽하고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다 섞였으면 원래 반죽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 반죽에 다 넣어주시고, 자, 이때도 이제 가볍게 섞어주시면 돼요. 자, 그냥 위아래로 전체적으로 가볍게 섞어주시면 팬닝이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반죽을 다 했을 때 시험장에서 이제 비중을 재라 그러면 비중을 재시면 되고, 반죽 온도 25도 맞춰서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섞었으면 이제 팬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팬닝을 할 때도, 자, 봐보세요. 그릇을 이용해서 반죽을 푹 떠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릇 옆면에 다 묻을 수가 있으니까, 자, 반죽을 고무주걱으로 가볍게 떠서 그릇에 긁어주셔야 돼요. 고무주걱을 털지 말고 긁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긁어주시면 돼요. 이때 중간에 옆에 묻게 되면 깨끗이 긁어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자, 이제 팬닝을 해야 되는데, 자, 팬닝할 때 종이를 재단해야 되죠? 자, 종이 재단하는 방법은 제 다른 화면에 종이 재단하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팬닝을 하실 때 낮게 하지 마시고 높게 드세요, 높게. 높게 들어서 위에서 떨어져 주듯이. 끊을 때는 뒤로 제끼고 천천히 긁어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걸 꺾으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양을 맞춰서 팬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기본적으로 3호짜리 4개를 팬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팬닝이 다 되면, 자, 공리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븐에 넣기 전에? 자, 오븐에 넣기 전에, 자, 봐보세요. 한번 살짝 딱 쳐주셔야 돼요. 위에 기포를 좀 없앤 이후에 오븐에 넣어줍니다. 자, 오븐에 넣고, 윗불 180에, 아랫불 150에서 대략 한 20에서 25분 정도 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제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